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도와주는 남자 취도남입니다. 네, 취도남.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거를 유튜브를 찍게 됐냐면은 저는 지금 SK 하이닉스로 이제 변경된 회사에서 한 7년 8개월 일을 그만두고 요리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조금 초보적인 마음에서 좀 회사 생활이 좀 힘들다, 버티기 힘들다 그렇다 생각을 하고 요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요리 쪽에서도 한 2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꿈하고 현실은 갭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아니구나 하루 그 순간 참 많은 시련이 다가오더라고요. 꿈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 그동안 쌓아왔던 그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다시 회사를 다녀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면접을 참 많이 봤었어요. 일단 제가 면접을,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은 취업은 참 잘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취업은 참 잘하는데 그걸 버티는 건 참 더 어렵다. 일단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취업이 시작이에요. 취업이 시작이고 그 취업의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는 시작이 반인 만큼 더 열심히 거기에 적응하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좀 시골 촌놈이에요. 일단 저기 전주보다 더 아래 완주라고 하면 아시려나? 네, 완주 쪽에서 태어났었는데 저희는 참 산 좋고 물 좋은 동네에서 참 태어났어요. 저희 집 앞에는 저수지가 있고, 그리고 뭐 푸른 초원, 네, 산과 밭, 산도 있고 참 좋은 곳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는 학교까지 버스를 타는데 이제 버스를 타는데 학교로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15분 정도 걸렸어요. 버스 타는 데까지. 그리고 학교를 버스 타고 가서 또 학교까지 또 걸어가는데도 한 15분 넘게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참 그때는 참 걷는 게 참 좋다는 거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참 살이 많이 쪘어요. 아무래도 회사 들어가면 잦은 회식이 참 많은데 그걸로 인해서 술을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살이 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오늘 오는 소개, 어떻게 이걸 시작했는지, 저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취업에 대해서 면접하고 그리고 이력서, 뭐 자기소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시골 중학교에서 뭐 공부를 했어요. 그냥 공부해서 시골 중학교에서는 그다지 공부를 잘 못했어요. 아시겠지만 제 나이를 좀 밝히기 좀 그렇지만 제가 좀 40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거의 모의고사 성적, 그 수능 모의고사 성적으로 이제 인문계를 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떻게 잘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냐에 따라서 전주 인문계를 갈 수 있느냐, 네, 그죠, 전주 인문계를 갈 수 있느냐 했는데, 솔직히 중학교 거의 성적이 되게 안 나왔어요.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도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겨울방학, 아마 모의고사 보기 전에
제가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방학이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거를 정말 한 1년, 중학교 3학년 때는 정말 제가 그동안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솔직히 한 손꼽으라면 아마 손꼽았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의고사 성적 30점 차이, 30점 차이를 원래 거의 220점 정도 대가 나와야지 인문계를 갈 수 있었는데 저는 그때 90점대였었어요. 진짜 공부 못한, 어떻게 보면 돌대가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수준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머리에 뭐 IQ가 좋은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하는 EQ, 뭐 공감, 뭐 그거 지수가 좀 높다고 좀 예전에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문계를 진짜 정말 우연이라고 하면 좀 그래도 필연적으로 들어갔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도움 주는, 항상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끌어주고 이끌어주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운이 좋아서,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운이 좋았다고 해요. 근데 그 운도 자기의 노력의 결과겠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듯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취업에 대해서 다들 취업을 하고 싶어서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으로 됐다는 거,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그걸 소개시켜드리는 게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솔직히 중학교 때는 저희 스승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전교 1등, 뭐 수학경시대,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다 나갔는데 과학경시대 다 1등하는, 거의 진짜 수재 중에 수재고 천재 중에 천재 중 친구 만났어요. 근데 친구는 그랬었어요. 자기는 노력 천재다. 진정한 천재는 제가 봤을 때 노력 천재. 근데 친구는 항상 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되게 별로 재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꼭 잘난 체를 해요. 근데 그 친구만은 잘난 체를 안 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같이 공부한다고 놀러 가긴 했지만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가자마자 책가방에서 책을 내려놓으면서 책가방을 푸는 거야. 그때부터 공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전교 1등이고 뭐 과학경시대 뭐 다 1등인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집에 오면 책가방 집어 던지고 밖에 나갔었어요. 시골이라 우리는 뭐 동네 형들이 부르거나 아니면 나가서 뭐 새 잡으러 돌아다니거나 뭐 개구리 잡으러 가고 막 돌아다니고, 뭐 시골이지만 솔직히 시골에서 태어난 분들은 알아요. 왜냐면 집에 있기 쉽지 않다는 거, 힘들다는 거.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는 진짜 기적적으로 인문계를 들어갈 수 있어요. 전주 인문계를 들어가서 전주 인문계를 들어가고 저희 모교인 전주 인문계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인문계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전주 인문계 중에 사립이면서 사보고 있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어딘지. 거기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역시 태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친구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했던 게 그때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혼자밖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6개월, 우리가 군대 가잖아요. 6주 훈련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야 하는데 자대 배치를 안 받고 바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힘들었었어요. 정말 부모님께서 인문계 거기 전주로 어떻게 보면 유학 보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내셨는데 정말 답답했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솔직히 시골 촌뜨기가 뭐 수학하고 뭐 영어 얼마나 하겠어요. 솔직히 시작부터가 다른데 레벨이 다르잖아요. 시골하고 도시 애들하고 레벨 차이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죽으라고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제 친구가 그랬는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이유가 내가 꿈을 갖기 시작할 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 생각만 있지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는 진짜 부끄럽지만 바닥을 기었어요. 진짜로. 정말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공부할 줄을 몰랐어요. 방법을 몰랐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것저것 다,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1학년은 그나마 1학년 때를 진짜 잘 보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수투 막 물리에서 물리원 배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인문계는. 와, 정말 있잖아요, 차라리 공고 가는 게 나았다 그런 생각. 솔직히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은 공고 가는 게 차라리 나았을 거라고. 근데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고, 생각해보면 경험은 참 많이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죽을 만큼, 남들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고등학교 내내 친구들이 제가 전교 거의 10등 안에 드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전 무조건 학교를 6시에 무조건 가고, 수희 아저씨가 가라고 할 때까지 12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토요일날도 마찬가지고 일요일날도 공부하러 갔어요. 그렇게 계속 매일 365일 쉬지도 않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양보다 질인 만큼 질적인 공부를 못했어요. 질적인 공부를 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의 그 고생하시는 걸 아니까. 자취하면서 솔직히 그때 당시 25만 원씩 한 달에, 한마디로 뭐 원룸을 얻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거기는 대신에 이제 하숙이라고 하면 아침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데도 뭐 방은 뭐 둘이 써야겠지만 뭐 친한 친구랑 같이 썼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도 없고 하다 보니까 혼자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거의 늘 지친 채로 이제 뭔가를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솔직히 저는 좀 허황되지만 원래 어릴 때 꿈이 로봇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로봇 태권브이 나오고 마징가 제트 나왔을 때 그때 정말 좋았거든요. 저한테는 나도 저런, 어떻게 보면 그거죠,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히어로가 되고 싶다, 뭐 그런 비슷한 그런 엉뚱한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이제 그 꿈을 버릴 수 없으니까, 부모님의 그 노고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학을 지원했는데, 대학을 제가 저기 익산에 있는 대학에 나왔어요. 막 이렇게 하면 뭐 아시겠지만 국립대학에 나왔거든요. 뭐 제가 가보고 싶은 데는 전북대 뭐 그런 데였었는데, 솔직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생물 쪽에도 되게 좋아했었고 기계 쪽도 좋아했지만, 그래서 다 하고 싶은 걸 다 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전북대는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전북대는 등록비도 싸고 그러니까
좀 부모님의 부담도 줄여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러고 싶었는데 참 이게 잘 쉽지가 않아요. 현실이라는 거는 냉혹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피해 갈 수가 없는 길이 있어요. 가야만 하는 길.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주 인문 어떻게 보면 익산 있는 전문대를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정말 죽을 각오로 하고 공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3년을 제가 패배했잖아요. 그 패배했던 경험들을 제가 뭐 뼛속까지 새겼던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됐고, 내가 왜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나왔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까? 내가 노력을 덜 했을까? 노력은 할 만큼 했었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못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문계는 거기 대학에서는 제가 거의 상위권에 있었어요. 솔직히 한번 저희 2년제이기 때문에 1학기, 2학기, 3학기, 뭐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있잖아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그러니까 1학기, 2학년 2학기가 있듯이 있는데, 제가 자랑일 수도 있는데 한 번 빼고 다 장학금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어려워요. 대학도 아시겠지만 대학 나와보신 분들은 학점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솔직히 뭐 이런 얘기 다 하면 정말 어려울 텐데, 저는 대학교 입학하고 한 학기 다니고 1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갔어요. 의경 지원해가지고. 그때 당시엔 다 솔직히 제가 99년도 1999년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나이가 다 나타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때 입학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다들 막 육군을 가고 싶어도 막 2, 3년 밀려 있었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의경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선택했던 거는 저희 부모님이 좀 아프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등록금을 내고 갔으면 뭐 할인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군대 갈 때 대학을 진학할지 말지, 솔직히 다시 대학을 갈 수 있을지, 그걸 솔직히 저는 염두하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대학은 여기까지, 일단 군대 가고 나서 생각하려고 했어요. 대학을 계속 다닐지 안 다닐지. 그런데 대학을 가서 제가 좀 군대 가가지고 참 4주를 훈련 받는데, 참 4주 훈련 받고, 그때 당시에 4주 훈련 받는 것도 의경이 이례적으로 받았거든요. 11사단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참 어떻게 아시겠지만 젓가락 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솔직히 그때 의경보다 젓가락 부대에서 나하고 맞다 이런 생각을 참 했었어요. 군대 말뚝 박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나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제가 거기서 훈련 받을 때 희열을 느꼈어요. 훈련 받으면서 막 솔직히 총은 잘 못 쐈는데 뭐 다른 건 다 체력적으로 하는 건 다 자신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어릴 때 좀 아버지께서 운동을 많이 시키셔가지고 유단자거든요. 그래서 뭐 유단자지만 싸움은 잘 못해요.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말뚝 받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사람은 살다 보면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길이 조금씩 떠밀려 간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파도에 따라서 제가 그 세상에 험난한 파도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걸 뚫고 내 꿈을 향해서 갈 수 있지만, 바로 직진할 수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꿈을 향해 가지만 이 세상의 물결 때문에 조금씩 돌면서 배가 직진 코스로 못 가잖아요. 목적지를 갈 때 다
바닷길을 따라서 가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길을 이렇게 내가 원하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너무 좀 지루하죠. 그래서 군생활 군생활은 나중에 이렇게 군생활 때도 솔직히 쉽진 않았어요. 의경하면서 의경에서도 솔직히 근데 그게 어릴 때 공부했던 게 삶에서 참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해라 공부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 얘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와서 제가 지금 제가 솔직히 내세울 거 하나 없지만 생각해보면 공부는 정말 할 때 한 게 정말 잘한 거다 그 생각은 정말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중학교 여러분들, 초등학교 여러분들,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사회에 있는 여러분들,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나이 들으셨는데 저와 비슷한 연배 40대 50대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취업의 문이 좁아져요. 젊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데가 되게 많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나 작은 기업에서는 솔직히 건강하고 힘센 사람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경력도 많이 차 있고 그분들에 대한 그 가치관적인 것보다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그 노동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저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한 사람의 인생 얘기 처음에 이제 오늘은 나레이션 같은 거니까 일단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고 계속 보실 분도 있고 이 사람 앞에 사람 졸라 정말 말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군생활을 솔직히 저는 제대를 다 못했어요. 저는 18개월을 했어요. 원래 6개월 좀 빨리 제대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군에 있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가사제대라는 걸 했어요. 이걸 왜 하냐면 나중에 제가 저기 이력서 쓸 때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코칭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를 해서 솔직히 저는 제대하자마자 제가 하고 싶은 거 바로 학교에 이렇게 바로 복학하지 않고 한 1년 넘게 하고 싶은 걸 방황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정말 다시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다. 내 인생에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한 게 이벤트였었거든요. 그 전주 모 이벤트 회사에 들어가서 이벤트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알바예요. 알바. 직원이라기보다 이벤트는 무조건 거의 알바예요. 수당이 되게 적고 제가 자차를 이용했었는데 정말 세상은 진짜 무서운 게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힌다는 거. 결국 그 회사에서 발등을 찍혔고 그리고 나서 그 회사 다니면서도 차가 한번 뒤집어질 뻔한 상황도 있었어요. 새벽에 운전하고 집에 오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집은 솔직히 저수지거든요. 옆에가 저수지예요. 그리고 가다가 진짜 잘못 정말 아찔한 거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일을 하면서 정말 택배 회사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분들 정말 존경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할 얘기가 너무 많네. 인생을 다 얘기하는 것 같고 일단은 제 인생 얘기 지금 벌써 24분째인데 좀 굵직굵직한 얘기하고 한 35분까지는 굵직굵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해야 되겠네요. 40분 넘어가면 좀 힘들 수도 있으시니까 제 인생 얘기 일단 먼저 해드리고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회사에서 다녔던 거, 뭐 이벤트 회사 조명하고 뭐 음악 틀고 뭐 앞에서 이벤트 하시는 사장님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 했는데 솔직히 수입은 없었고요. 거의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하나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그 차까지 말아먹게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 또 솔직히 그때 나이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방황 같은 방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 복학하고 복학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반이 되기 전에 저는 참 뭐 고등학생 분들도 아시겠지만 솔직히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거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공부함에 있어서 이제 참 많이 지칠 때가 많은데 지치지 않고 꿈을 위해서 지치지 마시고 꿈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공부하시길 당부드리고 싶어요. 항상 목표를 상기시키는데 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걸 하루에,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하루에 3번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 때도 생각해야 되고 일어날 때도 생각해봐야 되고, 틈틈이 생각하는 건 정말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비타민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획과를 선택을 했어요. 기획과. 솔직히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자동차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제대로 배우고 싶어가지고, 근데 기획과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종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성당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당을 다니고 있어서 위에 형이 자기가 저기 익산에 있는 저기 자동차과 다니고 있으니까 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좀 자동차과가 기계에 꽂힌 기계에 꽂힌, 그러니까 자동차를 하려면 기계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동차과는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그런 거지,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꿈이 너무 컸던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와서 보면 욕심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욕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좀 과하게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과를 또 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뭐 제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솔직히 종교라는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플러스가 돼요. 사는데 나를 믿고 사는 분들도 솔직히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 안 하지만, 자기 본인이 무너져 버리면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자기 자신을 놓을 때 붙을 수 있는 끈이 그게 믿음, 종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솔직히 살아가면서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도 만약 종교를 한번 갖고 싶으신 분들은 뭐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다 좋아요. 하지만 저는 만약 믿으신다고 하면 좀 기독교나 뭐 천주교 그 둘 중에 우선 한번 다녀보시고 나서 아니다 그러면 불교를 가셔도 저야 뭐 이렇게
저는 먼저 추천드리는 거니까. 만약 내가, 저는 인생에 솔직히 천주교, 원래 성당을 다녔던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었어요. 성당에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또 대학교 다녔을 때는 제가 성교회를 갔어요. 빛인 자 성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등록금 빼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어떻게 다녀야 할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교회를, 동아리 방이 있잖아요. 저희 대학에 동아리 방이 컨테이너로 있었어요. 아, 성교회를 들어가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 되겠다.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간절하면 통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성교회 회관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왜 믿음을 이렇게 좀 거북하시겠지만 그랬냐면,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여름성경학교 때 누나 따라 놀러 갔다가, 정말 어릴 때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물속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0분 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죽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정말 진실되게 기도를 했었어요. 살려주시라고. 그때 제가 그 위에 한 분이 수영하고 지나가는 걸 정말 귀신이, 네, 잡듯이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만약 그분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둘 다 죽었겠죠. 아무튼 제 인생에 솔직히 신앙이 힘이 되었고, 신앙 때문에 솔직히 제가 인생을 잘 헤쳐나가지 않았던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참 쉽지가 않네요. 인생 얘기하는 거. 제가 제 자신이 저한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해보니까 좀 마음이 좀 후련한 느낌도 있네요. 그렇게 이제 뭐 계속 막 얘기하다 보면 3초보에 빠지고 막 그러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벌써 32분이네요. 그래서 처음 이제 잘 기획과에 들어간 이야기, 뭐 자동차과의 이야기들이 막 숨은 이야기가 너무 많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학교에서 했던 부분들, 어떤 게 포인트가 되고, 제 얘기들을 들으시면 아무래도 도움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살면서 고민했던 거 다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거고, 저 또한 고민했던 거고, 그 방황에서 방황도 했던 분들도 저도 방황을 했었고, 그리고 선택기로 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코칭을 해드리고 싶고, 부족한 부분은 저도 반성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잘했던 게 아니라,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자꾸 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문계 대학 다니면서 솔직히 신앙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취업을 위해서 했던 게 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솔직히 전문대 다닌 분들 아시겠지만, 전문대 스큐질이 정말 빡빡해요. 거의 고등학교 수준이거든요. 고등학교 수준? 뭐 고등학교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정말 쉽지 않아요. 그 과정들이, 그 전문대 나온 분들이 학점 받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도 어렵고, 제가 똑똑한 것도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해야 됐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뭐 솔직히 굳이 신앙을 교회를 다니고 뭐 성교회를 들어가서 뭐 동아리 방을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알바하면서 공부하지 그랬냐, 이렇게 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를 최고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알바 시간도 아깝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택이 틀렸냐?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저녁 거의 9시까지 거의 풀강이에요. 풀강. 강의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고 아시겠지만 막 거의 2시간씩 강의를, 1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2시간씩 거의 해요. 한 강의를 이어진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50분씩이지만 맞나? 너무 오래됐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2시간이 1시간이다. 한 과목이다. 정말 정말 힘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근데 예습복습 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쉬는 시간, 제 친구는 지금 정말 자기 꿈을 이루고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뭔가는 분명히 과학자로서 큰, 솔직히 노벨상을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꿈을 갖고 친구가 노벨상 타도록 기도를 좀 해야겠네요. 네. 우리 진짜 내 선생님이 첫 번째 선생님이신 손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친구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랑 성당도 같이 다녔으니까요. 벌써 30분이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전문대를 다닌 사람들은 웬만하면 따야 돼요. 아니요, 반드시 따야 돼요. 전문대 다닌 사람들은 반드시 따야 돼요. 그리고 그 4년대 다닌 분들은 산업기사라도 따셔야 돼요. 기사를 따면 더 좋고요. 우리 전문대생들은 무조건 하나를 따야 돼요. 산업기사를. 왜냐면 저는 땄거든요. 그게 무조건이에요. 플러스예요. 면접에, 그리고 이력서에, 자기소개서에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플러스가 돼요. 자격증, 공부도, 왜냐면 다들 아시거든요. 전문대 만만한 데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대학이 4년대도 마찬가지고, 대학 성적 무시 못해요. 고등학교는 주입식 공부예요. 주입식 공부, 그거만 달달 외우면 돼요. 근데 그것도 못 외웠지만 저는. 근데 대학교는 진짜로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면접관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라고요. 그 학점 하나하나가, 이걸 왜 F 맞았는지, 이걸 왜 A뿔을 맞았는지, 이 부분마다 다, 이거 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못하고 있고, 이게 A고 이게 C고 F고 그러면, 이거 분명히 F 맞은 건 무조건 다시 재수강 받아서 A로 만들 수 있거나 적어도 B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전문대생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재학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저는 2학년 때인가, 1학년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1학년 2학기 공부하고 나서 2학년 1학기 때부터 저는 자격증을 따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뭘 딸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열냉동이라는 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냉동이라는 걸 국비로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훈련원이죠. 국비 훈련원. 그런 데를,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데를 제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그것도 6개월 과정을 밟은 거예요. 근데 그 6개월 과정을 밟아서 제가 2학년 1학기 때 자격증을 땄어요. 2학년 1학기 때 자격증을 땄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무슨 자격증이면 공조냉동 산업기사를 땄어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물리에 대한 물리가 전 솔직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인슈타인, 정말 아인슈타인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하잖아요. 천재라고 하잖아요. 천재 물리학자. 물리가 최고 어려운데 그 물리, 그걸 응용해서 냉동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야. 에어컨을 만들어낸 그거에 대한 거, 그렇게 어떻게 설비 제작하는 그거를 산업기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 열냉동이란 거 보일러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보일러는 또 다른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자격증을 따야 된다, 기계 쪽이다, 뭐 설비 쪽 가고 싶다, 열냉동 쪽, 공조냉동 산업기사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는 그거 하나 자격증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60이 돼도 취직을 할 수 있어요. 고민하고 있다, 자격증 뭐 따야 된다 고민하고 계시다면 추천드릴게요. 공조냉동 산업기사.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공조 기능사도 있어요. 고등학교 여러분 대학교 안 가도 돼요. 공조냉동 기능사, 기계 기능사,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 있어요. 기능사라도 따세요. 대학 가기 싫으면, 취업하고 싶으면. 네. 저는 도움이 됐어요. 자격증 하나로. 그리고 왜 제가 더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생긴 게, 그 자격증 준비하면서 그 자격증을 제가 따냈어요. 근데 대학교 다니면서 학점 유지하면서 제 학점이 4.09예요. 토탈이. 뭐 편차는 있었어요. 뭐 1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 뭐 2학년 2학기 때, 뭐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편차가 있긴 있었지만, 그걸 토탈해서 A학점을 맞았어요. A0. 네. 근데 되게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건, 제가 전문대도 제가 원하는 필수 학점을 따고 나서 이외에 더 공부하고 싶은 걸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배우고 싶다, 그거를 해주는 그리고 저희 때는 없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받고 싶은 공기 좋아하고 냉동공학, 그걸 정말 받고 싶어서 저는 교수님한테 이거 너무 보고 싶다, 이거 너무 배워보고 싶다 간청드렸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저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전 2학년 2학기 때 공조냉동하고 산업기사, 산업설비과가 있었어요. 저희 때, 저희 학교에. 거기에 당당하게 타과가 들어가서 저는 강의를 들었어요. 왜? 제가 원했으니까. 원하면 돼요. 근데 일하다 보면, 세상에 치우다 보면 이런 게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그것 때문에 저는 왜 그 자격증을 땄냐면, 저 오리온에 가려고 준비한 거예요. 미리 대학교 취업하기 전에 들어갈 회사를 벌써 정해놓은 거예요. 익산에 제일 유명한 오리온 제과에 들어가야겠다, 그걸 목표로 삼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냉동공학을 준비했던 거고, 냉동기계, 냉동 공조냉동 산업기사, 그게 제과 쪽하고 공장에서 쓰는 데가 되게 많아요. 큰 공장에서는 무조건 갖고 있어요. 터보 냉동기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큰 공장일수록 거기에, 아시겠지만 냉방이 무조건 필수예요. 냉방. 그 공기조화는 아시겠지만 반도체 쪽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습도랑 그런 걸 다 조절해 준단 말이에요. 공조기에서. 그런 부분이 약품 회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조 냉동 산업기사를 따면은 웬만한 큰 데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원래
그거 따고 나서 어디 뭐 가스공사 뭐 그런데 큰 게 원자력 발전소 뭐 그런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스펙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가시려고 하면 4년대 가셔야 돼요. 나라에서 인정한데 공립회사 그런데 들어가실 분 있잖아요. 공장. 그런 분들은 4년제 나오세요. 4년제 들어가서 그거를 타겟을 잡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고등학교 여러분들은 내가 갈 대학을 정하면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정하세요. 솔직히 꿈은 그거보다 더 크지만 솔직히 대학 나오면 현실이에요. 한 사람의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원이에요. 부모님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가 잘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잖아요. 공부는 솔직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지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리온에 합격을 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오리온에 정말 어렵게 들어갔어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너무 서두가 길었으니까 제가 어떤 회사를 들어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리온에 들어갔었고 그때 광전자랑 같이 합격이 됐었어요. 근데 광전자는 먼저 입사를 했어요. 근데 광전자에서 아시겠지만 광전자도 지금 대기업이 됐어요. 광전자에서 먼저 합격이 되고 광전자에서 일주일 다니고 있었는데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면접을 봐라. 근데 솔직히 저는 두려웠어요. 왜냐면 광전자랑 오리온이랑 바로 옆에 있어요. 같이 있거든요. 회사가 가깝거든요. 분명히 걸릴 거다. 여기서 내가 면접 본 사실이 있으면 분명히 뭔가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면접관님이 그건 막아줄 수 있다고 했어요. 몰라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면접을 보고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오리온으로 어차피 저는 어차피 근데 이제 보니까 광전자를 먼저 반도체 쪽에 먼저 들어갔었네요. 보니까 반도체 쪽에 합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오리온에서 있었는데 오리온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냉동 쪽에서 일을 하는데 제 꿈하고 너무 다른 방향인 것 같다. 그러면 아마 아실 거예요. 대부분 꿈을 쫓아가는 분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분 아니고서는 그 꿈을 잃고 자기와 다르게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어떻게 보면 천부적인 거죠. 제가 자기 자신이 잘하니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좋아하는 건 따로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일을 버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천부적인 재능이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좀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생이 하는 말처럼 형은 취직은 잘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내 40년생 20살 때부터 내가 취업을 제가 22살인가? 24살 제가 24살에 학교 졸업을 했으니까 25살 이후로 아마 취업을 준비했겠죠. 근데 저는 바로 졸업하자마자 거의 취업을 했어요. 거의 취업하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졸업하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미리 멀리 보고 좀 더 멀리 생각해야 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 자신보다 나보다 더 빨리 앞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오리온을 다녔고 오리온에서 왜 그만뒀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리온을 그만두고 나서 반도체 SK 하이닉스 예전에 하이닉스였죠. 현대하고 LG하고 LG 반도체하고 합병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회사 하이닉스. 그 모체가 원래는
여기 청주는 LG가 본 반도체 본거지였고 이천은 본거지가 현대였어요. 근데 그거를 LG가 진 거예요. 그 판에서. 그래서 현대가 LG를 합병하면서 거의 이름을 바꿔서 만드는 게 하이닉스예요. 어떻게 보면 H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주에서 다녔었고 2005년 9월에 입사를 했어요. 그때 공채로 입사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서류 전형은 어마어마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면접 봤을 때도 거의 9대 1이었어요. 9대 1. 엄청난 숫자죠. 그때 입었던 옷이에요. 이게 제 반팔.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면접 봤을 때가. 다른 사람들은 다 검은 정장을 입고 왔어요. 다 긴팔에. 저는 이게 오리지널은 아니에요. 이거하고 이 위에 있는 이 정장하고 밑에가 똑같아요. 이건 제 옷이 아니고 제 동생이 그때 제 동생한테 협찬받은 옷이에요. 잠깐 빌려 입은 옷. 근데 이제 제가 입고 있는데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옷이랑 안에 있는 옷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안에는 뭐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넥타이는 하늘색 넥타이를 했어요.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면접 보는데. 이천에서 면접을 봤어요. 900명인가? 그때? 총 900명이 면접을 본 거예요. 뭐 날짜 나눠서 봤겠죠. 9명씩인가 봤어요. 한 그룹당인가 5명씩 봤던가? 아무튼 5명이었겠죠. 기억이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봤어요. 면접을 그룹으로 막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이닉스 들어갔던 그걸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 들어갔던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대기업 들어갈 때 준비할 상황들이 다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제가 그때 하이닉스 들어가기 전에 하이닉스 말고도 합격된 데가 있어요. 삼성 테크인. 제가 하이닉스 들어가서 형들한테 테크인도 됐다고 했더니 형들이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들어가야지 왜 여기로 왔냐고. 저는 잘 몰랐던 거예요. 삼성 테크인도 좋은 회사인데 내 당시에서 지금 내가 갈 수 있는데 기숙사 있고 강남에다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강남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요. 기숙사라도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왜 삼성 테크는 왜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냐면 갈 때 면접비를 2만 원을 줬어요. 근데 하이닉스도 면접비를 2만 원을 줬어요. 좋은 회사는 면접비를 주더라고요. 와, 가고 싶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면접 볼 때 어느 누가 가고 싶은 회사 누구나 다들 내가 원하는 회사 가고 싶잖아요. 그 열망이 다들 있잖아요. 그 열망을 그래서 남들보다 하나 더 이력서 한 장 더 써보고 자기소개서 한 장 더 써보고 하는 분들, 그리고 뭐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힘내시라고 하고 싶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요, 찾는 자에게 찾고요. 성경이 있잖아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 두드려 열릴 것이고 구하라 받을 것이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난 이 회사에 들어간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회사 들어가면 99%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에요.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 일들을 해내려면 내가 하고 싶어야 돼요. 근데 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가 바꿔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을 바꾸는 게 저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고 참고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방송을 보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힘내시고 이직하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걸 그만두고 가고 싶은 회사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영상 찍은 거 오늘 솔직히 제 인생이 좀 파란만장한데 저는 한국 GM 이번에 교육생으로 면접을 보고 오늘까지 어제 발표가 나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늘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가서 다른 사람의 기회조차 제가 뺏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서 내 기회긴 하지만 남한테 피해 주진 남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걸 저는 하다가 하기 싫으면 내팽개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요즘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제 소개를 했는데요. 벌써 50분을 했네요. 뭔 얘기가 많은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배밖에 안 보이실 수도 있고 그런데요. 뭐 궁금한 내용이나 그런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고 좋아요 뭐 그런 거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꼭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취도남 취업을 도와주는 남자 앞으로 뭐 이렇게 뭐 편집할 수 있는 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뭐 일단은 조금씩 공부해 나가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고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벌써 토요일이네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또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